아이템 15 보겠습니다. 아이템 15 동적 데이터 인덱스 시그니처 사용하기. 자바스크립트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객체를 생성하는 문법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콘스트, 로켓, 팔콘 9, 블락 5, 스러스트 7607KN.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문자열 키를 타입의 값에 관계없이 매핑합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는 타입의 인덱스 시그니처를 명시하여 유연하게 매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로켓이라고 해서 프로퍼티 스트링 인덱스 시그니처, 그리고 전부 스트링이 온다 라고 해서 요거는 OK가 되겠죠. 프로퍼티 스트링 콜론 스트링이 인덱스 시그니처이며 다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키 이름, 키 위치만 표시하는 용도입니다. 타입 체커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프로퍼티라고 하는 이 부분은 키 이름이고 위치만 표시하는 용도이고, 키 타입은 스트링이나 넘버 또는 심벌의 조합이어야 하지만 보통은 스트링을 사용합니다. 객체에 들어올 수 있는, 객체 키값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스트링, 넘버, 심벌 이렇게 세 가지 뿐이니까 그건 것 같아요. 값이 타입은 어떤 것이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입 체크가 수행되면 네 가지 단점이 드러납니다. 잘못된 키를 포함해 모든 키를 허용합니다. 네임 대신 대문자 네임으로 작성해도 유효한 로켓 타입이 됩니다. 특정 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빈 객체도 유효한 로켓 타입입니다. 키마다 다른 타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러스트는 스트링이 아니라 넘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언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네임, 콜론을 입력할 때 키는 무엇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 완성 기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인덱스 시그니처는 부정확하므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경우에는 로켓이 인터페이스여야 합니다. 다음 경우 펠콘 헤비 했을 때 얘는 네임은 문자열, 베리언트는 문자열, 스러스트 KN은 숫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요거 다들 괜찮으신가요? 이 언더바 붙는 거? 요거 ES 2021일 건데 알고 계시나요? 그죠? 아직 잘 안 쓰죠?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볼까요? 스펙 한번 볼까? 어디서 봐야 될까? 랭귀지 스페시피케이션 보기엔 너무 많고 TS TC39에서 보는 게 낫겠네. 여기서 프로포절에서 스테이지 피니시드 2021. 아, 이렇게 보면 모르겠네. 네. 찾아주셨군요. 프로포절 누메릭 세퍼레이터. 네. 요겁니다. 스테이지 4에 있는데, 요게 그냥 이거를 숫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릿수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3개씩 끊어서. 그런데, 2개를 끊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달러 밑에 이제 센트 표현할 때. 123달러 0센트. 요거는 이제 자릿수니까 세 자리로 끊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숫자 자릿수. 밑에 2개는 센트. 밑에 4개는 또 그 파이낸셜에서 쓰는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소수점 밑에서도 세 자리씩 끊어서 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었는데, 빅인트는 넘어가고, 이렇게 몇 가지 표기법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뭐 이렇게 쓰는 용도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000, 000, 000 이렇게 써봤자 실제로 인식하기는 그냥 다 붙여 쓴 걸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상에서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냥 그게 답니다. 이건 뭐지?
그래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요거는 15,200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게 답니다. 네, 동희님 말씀대로 유용하고 유용하지 않고는 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죠. 아무튼 넘어갑시다. 트러스트 K에는 넘버 타입이며 타입스크립트는 모든 필수 필드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타입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언어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 완성, 정의로 이동, 이름 바꾸기 등이 모두 동작합니다. 그죠? 자동 완성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 여기 있죠. 그리고 정의로 이동. 정의로 이동. 이동. 됐고. 이름 바꾸기. F2. 바뀌죠? 모두 동작합니다. 인덱스 시그니처는 동적 데이터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CSV 파일처럼 헤더 행에 열 이름이 있고 데이터 행을 열 이름과 값으로 매핑하는 객체로 나타내고 싶은 경우입니다. parse CSV일 때 컬럼 네임 그리고 거기에는 문자열이 온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다. 이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열 이름이 무엇인지 미리 알 방법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인덱스 시그니처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열 이름을 알고 있는 특정한 상황에 parse CSV가 사용된다면 미리 선언해둔 타입으로 다른 문을 사용합시다. 여기 들어왔을 때 단원문을 어디서 썼나? 여기서 as unknown, as product로 이렇게 as unknown이 없으면 안 되나? 충분히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네, unknown으로 중간에 있어야지 된다는 거네요. 이거 예전에 봤던 요거랑 요것도 상관이 없는 건데 any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자고 해서 unknown으로. 네, 물론 선언해둔 열들이 런타임에 실제로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값 타입의 undefined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값 타입의 undefined를 추가. 여기 이 부분 safe parse CSV인데 네. 이렇게 됐고 모르페우스님 이름을 바꿔주시겠어요? 네, 이제 모든 열의 undefined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7 여기에 row.product_id 봤더니 undefined 형식을 인덱스 형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roduct id가 요거에 의해서 undefined가 올 수도 있게 되어서 그런가? 그렇죠. 이 product id만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를 물음표로 썼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그럼 되네. 아무튼 프로덕트 아이디만 그런 게 아니고 네임도 그렇겠지. 그죠? 나갔네 그분. 어떻게 들어왔지? 비밀번호 찍어서 들어왔나? 민영님이셨구나. 네, 넘어가서 물론 체크를 추가해야 하기에 작업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undefined를 타입에 추가할지는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연관 배열, associative array의 경우 객체의 인덱스 시그니처를 사용하는 대신 맵 타입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토타입 체인과 관련된 유명한 문제를 우회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아이템 58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템 58은 뭐냐면 얘긴데 맵 타입을 써서 프로토타입 체인을 우회한다 라는 거를 나중에 볼 거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되겠네요. 어떤 타입에 가능한 필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인덱스 시그니처로 모델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에 A, B, C, D 같은 키가 있지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면 선택적 필드 또는 유니온 타입으로 모델링하면 됩니다. 데이터에 로우 여기다. 네, A, B, C, D 같은 키가 있지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아, A는 무조건 오는데 B, C, D가 순서대로 B까지 있거나 A, B, C까지 있거나 A, B, C, D까지 있거나 이런 건가 보네요. 그럴 때 이렇게 유니온 타입으로 앞에는 왜 있지? 앞에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도 인식이 되네. 열을 맞추기 위해서 쓴 것 같은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되나? 아이, 아이, 안 되죠. 이거는 되는데 앞에가 있을 때는 5어 연산자가 안 되는데 여기는 되네. 음. 네. 이게 지금 책에 써있기로는 가장 정확하지만 사용하기 번거로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형태가 가장 정확하지만 사용하기 조금 번거로우니 그나마 최선인 것, 요 방법을 써보자. 아니네. 요거. 네, 배러, 요 부분이네요. 최선. 그 위에는 너무 광범위하다. 네, 이 정도로는 해보자. 스트링 타입이 너무 광범위해서 인덱스 시그니처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두 가지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레코드는 키 타입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너릭 타입입니다. 특히 스트링의 부분 집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가 여기 있다. 네, 레코드는 뭐였죠? 앞에 보면 K가 익스텐즈로 되어 있고 여기는 키 값으로 올 수 있는 애들만 다 익스텐즈니까 어쨌든 키 값이 오고 거기에 T가 왔을 때는 키에서부터 키를 유니온으로 했을 때 그 유니온에서 하나씩 뽑아서 걔네들을 키 값으로 하는 타입은 하나로 고정시킨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유니온으로 X, Y, Z가 왔으니까 요때 지금 요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유니온으로 X, Y, Z 하나씩 하고 그때마다 각각 T에 해당하는 넘버를 다 배정을 해서 그러니까 요거랑 밑에 거랑 위에 거랑 같다. 103D 요게 이렇게 레코드 형태를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 넘어가서 88페이지 밑에 매핑된 타입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매핑된 타입은 키마다 별도의 타입을 사용하게 해줍니다. 매핑된 타입 요건가 ABC K in ABC 콜론 K 익스텐즈 문자열 B 이면 스트링이고 그렇지 않으면 넘버. K 익스텐즈? 이즈? 이즈는 안 되나? 익스텐즈가 그때 부분집합으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B의 부분집합이면 그냥 B여도 부분집합이니까 허용이 되는가 봐요. 근데 같다라는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K가 B이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익스텐즈를 썼나 본데요? 아무튼 K가 B일 때는 스트링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넘버로 하게끔 이렇게 3학년 산자로 만들어줬네요. 조건부 타입은 이따가
아이템 50에서 또 다룬다고 하니까 넘어갈게요. 아이템 16 가겠습니다. 아이템 16. 이즈는 다른 용도예요. 네.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이템 16. 넘버 인덱스 시그니처보다는 어레이, 튜플, 어레이 라이크를 사용하기. 자바스크립트는 이상하게 동작하기로 유명한 언어입니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것은 암시적 타입 강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노드에서 넣는 0, true. 다행히 또 암시적 타입 강제와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넣는와 느낌표 넣는을 사용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객체 모델에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타입스크립트 타입 시스템으로 모델링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객체 모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아이템 10에서 다룬 객체 레퍼 타입에서 이런 이상한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아이템에서는 또 다른 이상한 점들을 다룹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란 키, 값상의 모음입니다. 키는 보통 문자열입니다. 심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값은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이나 자바에서 볼 수 있는 해시 가능 객체라는 표현이 자바스크립트에는 없습니다. 만약 더 복잡한 객체를 키로 사용하려고 하면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되어 객체가 문자열로 변환됩니다. x는 객체 x 1, 2, 3는 2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x에 toString이 호출되면서 요 부분이 배열이 오면 안 되는 부분인데 배열 대신에 toString으로 만들어서 이걸 문자열로 강제로 치환해버린다. 그렇죠? 특히 숫자는 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속성 이름으로 숫자를 사용하려고 하면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은 문자열로 변환할 겁니다. 그러면 그쵸, 문자열로 변환이 됐죠. 이번엔 배열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은 분명히 객체입니다. 타입 오브 배열 오브젝트. 그러니 숫자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1, 2, 3 x의 0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앞에 인덱스들은 문자열로 변환되어 사용됩니다. 문자열 키를 사용해도 역시 배열의 요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x의 1 문자열로 접근해도 접근이 된다. 오브젝트 키즈를 이용해서 x를 나열해보면 키가 문자열로 출력됩니다. 그죠? 타입스크립트는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숫자 키를 허용하고 문자열 키와 다른 것을 인식합니다. 어레이에 대한 타입 선언은 lib.es5.d.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식 정의로 이동하면 안 될까? 타입 이렇게 하면은 뜨지 않을까? ES2015가 떴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왔었나? 요건가? 요건가 보다. 인터페이스. 네, 이렇게 있고 쭉쭉쭉 있다가 맨 밑에 있겠죠? 여기. 요거를 책에서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얘는 넘버 타입이다. 런타임에는 에크마스크립트 표준이 서술하는 것처럼 문자열 키로 인식하므로 이 코드는 완전히 가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타입 체크 시점에 오류를 잡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됐고 넘어가서 XS는 1, 2, 3 배열 X0는 XS의 0 거기 없네? 1번에 위에 있었네? 네. XS의 0은 오케이인데 문자열 1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지금 엘리먼트 임플리시트 레전 애니 타입 인덱스식이 넘버 형식이 아니므로 요소의 암시적으로 애니 형식이 있습니다. because index expression is not 이렇게 뜨네요. 여기서도 K가 스트링으로 접근했는데 어레이에는 K 스트링으로 접근할 수 없다. 넘버로 접근해야 된다. 라고 잡아냈다. 그렇지만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고 나면은 어차피 문제 없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 네, 책에서
또 나오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코드는 실제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타입 시스템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타입 정보는 런타임에 제거됩니다. 한편 오브젝트 키즈 같은 부분은 여전히 문자열로 반환됩니다. 요거 오브젝트 키즈 얘는 결국 문자열이 된다. 스트링이 넘버에 할당될 수 없기 때문에 예제의 마지막 줄이 동작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예제의 마지막 줄, 요 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치, 얘는 스트링이어야 되는데, 얘는 스트링인데, 얘는 넘버 타입인데, 어떻게 잡혔지? 이상하네요? 배열을 순회하는 코드 스타일에 대한 실용적인 허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원래는 안 돼야 맞는 건데, 타입스크립트에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건 허용해주자, 라고 했나봐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이 예제가 배열을 순회하기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인덱스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for of를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for of 네, 이거를 쓰면은 인덱스에 접근을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뭐. 만약 인덱스와 타입이 중요하다면 넘버 타입을 제공해줄 어레이 프로토타입 for each를 사용하면 됩니다. for each나 뭐 다른 것들을 쓰면 되겠죠. 네, 이러면 여기서는 넘버로 제공을 해주니까. 루프 중간에 멈춰야 한다면 C스타일인 for 루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런 방법.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타입이 불확실하다면 대부분 브라우저와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for인 루프는 for of 또는 C스타일 for 루프에 비해 몇 배나 느립니다. 오, 그래요? 예전에는 for인이 훨씬 빠르고 for of가 훨씬 느렸는데 최적화가 많이 됐겠죠? 하긴. 근데 ES 2015가 나오고 나서도 브라우저에서 아직 구현이 안 되던 시기에는 이제 몇몇 브라우저들에서 ES 2015를 간신히 조금씩 도입하고 있을 땐 포브가 훨씬 느렸거든요. 지금은 다른 얘기가 됐군요. 다시 배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인덱스 시그니처가 넘버로 표현되어 있다면 입력한 값이 넘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포인 루프는 확실히 제외하고 실제 런타임에 사용되는 키는 스트링 타입입니다. 이 부분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링 대신 넘버를 타입의 인덱스 시그니처로 사용할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 숫자를 사용하여 인덱스할 항목을 지정한다면 어레이 또는 튜플 타입을 대신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넘버를 인덱스 타입으로 사용하면 숫자 속성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어레이 타입이 사용하지도 않을 푸시나 컨캣 같은 다른 속성을 가지는 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은 구조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푸시나 컨캣? 어떤 길이를 가지는 배열과 비슷한 형태의 투표를 사용하고 싶다면 타입스크립트에 있는 어레이 라이크 타입을 사용합니다. 이 위의 문장 이해되세요? 푸시나 컨캣 같은 다른 속성을 가지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구조적인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어레이를 쓴 데가 없네. 만들어서 다시. 이 어레이라는 인터페이스에 이런 애들이 있는 게 지금 납득이 어렵다라는 얘기잖아요. 왜 납득이 어렵지? 어레이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토타입 메서드니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구조적 타이핑을 생각하면? 음. 아무튼 또 현혹돼서 빠져들지 말고 넘어갈게요. 저는 이 문장이 왜 쓰였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용을 막고 싶어서 그렇다고요?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저 맨날 모른다고만 하고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볼게요. 네, 네, 체크드 액세스. 어,
어떤 길이를 가지는 배열과 비슷한 형태의 튜플을 사용하고 싶다면 타입스크립트에 있는 array like를 써봅시다. XS는 array like로 잡았어요. array like는 형태를 한번 보면 얘는 read only로 length를 잡고 또 read only로 n의 넘버 형태로 해서 t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객체인데 키가 넘버로 강제를 해놨네요. 네. 유사 배열 객체. 아무튼 이 예제는 길이와 숫자 인덱스 시그니처만 있습니다. 랭스 그리고 숫자 인덱스 시그니처. 이런 경우가 실제로는 드물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array like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array like를 사용하더라도 키는 여전히 문자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요걸 쓰더라도 여기서는 숫자로 지정을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문자열이 된다. 튜플로 넘어가서요. 튜플 like. 튜플 like도 또 다시 array like를 했는데 요것도 문자열이다. 요거 없어도 될 텐데. 그죠? 그러더라도 얘는 문자열이다. 스트링으로 잡히네요. 애초에. 네, 뭐 간단하네. 왜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강약 조절을 잘해서 그런 걸까 또? 17 타입으로 넘어갈게요. 아이템 17로. 잠깐만요. 기성만 끄고. 네, 아이템 17로 넘어가겠습니다. 변경 관련된 오류 방지를 위해 리드 올리 사용하기. 다음은 삼각수 트라이앵귤러 넘버 1,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3, 점점점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프린트 트라이앵글즈 요 밑에 있다. 코드는 간단합니다. 94페이지. 그러나 실행해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행을 해야 되네. 얀 스타트 7에 01.ds 요거는 주석 처리하고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프린트 트라이앵글즈 이렇게 0, 1, 2, 3, 4 의도가 뭐지? 넘즈에 푸시를 하고 어레이 썸이라는 걸 호출해서 그거를 출력해. 어레이 썸은 하는 일이 0부터 어레이의 팝 하나씩 꺼내서 더해. 그럼 0부터 시작했으니까 0일 때는 0이고 1은 1만 있으니까 0 더하기 1이니까 1이고 2까지 있으면 0, 1, 2를 더하니까 3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1, 2, 3을 더하니까 6이 돼야 되고 10이 돼야 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냥 숫자만 나왔다. 0, 1, 2, 3, 4만 나왔다. 어레이 썸이 넘즈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간주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 부분이 넘즈를 얘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간주해서 여기 팝을 했으니까 음, 음, 아, 그쵸. 지금 이게 보면 처음에 넘즈에 요 포문에 첫 번째로 돌 때 1회차 i는 0이고
그러면 넘주에는 0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어레이 썸을 실행하면 이 썸에는 0 더하기 0이니까 0이야. 그냥 문제 없어. 근데 여기서 그때 어레이 팝을 했으니까 넘주에는 이제 다시 빈배열이 된 상태야. 이 상태에서 2회차 i는 1이 됐어. 넘주에는 빈배열인 상태에서 다시 1이 들어갔죠. 이렇게 돼서 문제네요. 그러면 썸은 여기서 while에서 하나를 꺼냄으로써 썸에 더했어. 그러면은 썸은 1이 되면서 넘주도 다시 빈배열이 되니까 while도 한 번만 돌고 끝나. 그래서 결과는 1이고 3회차 때도 똑같이 이렇게 가겠네요. 2, 2, 2 한 번만 돌고 다 끝나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군요. 이 문제는 다음 코드와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렛썸은 0. 그 다음에 응? ARR 이거고 while 넘은 팝 썸 플러스는 넘. 뭘 해결한 거야? 뭐 똑같은데요? 똑같은 코드인데? 이게 아니라 여기다 이런 게 있어야지. 리드 올리가 있어요? 여기야? 근데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밑에고 위에는 없어요. 이 중간 저 중간 본 거예요. 94페이지 중간 예제. 이 문제는 다음 코드와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바로 밑에 없어요. 리드 올리가. 리드 올리가 없는데 뭘 해결했다는 거지? 똑같은데 코드가? 이거 코드 잘못된 것 같아. 뭐가 달라? 2번이랑 1번이랑 놓고 보면 요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 똑같죠 완전히. 이거 해결이 된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잘못 쓴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해결한 다음에 이런 걸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A는 이런 거. 그러고서 A를 쓰는 거지. 그럼 됐네. 이게 맞죠? 아무튼 넘어가서 그런데 계산이 끝나면 원래 배열이 전부 비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배열은 내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에서도 역시 오류 없이 통과하게 됩니다. 오류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어레이 썸이 배열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리드 올리 접근 제어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요거 다시 원상 복귀하고 리드 올리를 써보겠습니다. 네, 리드 올리를 썼을 때 그러면 바로 에러가 나는 것. 리드 온리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썼을 때는 팝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네. 리드 올리로 되어 있는 애는 그게 없나 봐요. 요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타입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게 있나? 없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거다. 찾았다. 때려 맞춰서 찾았어. 네, 리드 올리 어레이를 보니까 여기는 플랫 맵이랑 플랫은 있는데 나머지가 없네. 그거랑 이게 다는 아닐 것 같고 이거는 ES5로 가서 봐야 될 것 같아. 그죠? 네, 가서 봤을 때 랭스가 리드 올리고 메소드들 중에
어떤 것들은 에러를 내게끔 했나봐요. 푸시 팝 같은 게 없나 보지? 아, 그러네요. 푸시 팝이 없네. 네, 환호님이 링크를 주셨는데요. 유틸리티 타입도 있죠. 그거는 어제 봤어요. 저희가 링크 제가 드린 거에 있었어요. 그것도 이따가 한번 시간 될 때 링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죠.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빠져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쓰면 되는구나 라는 거 알았어. 아무튼 걔는 팝이 없어. 방금 확인했죠? 인터페이스에서. 이 오류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드 올리 넘버는 타입이고 넘버 배열과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배열의 요소를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수는 없습니다. 랭스를 읽을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배열을 변경하는 거. 배열을 변경하는 팝을 비롯한 다른 메서드. 쉬프트도 없겠고 그러면 언시프트도 없겠고 푸시도 없겠고 뭐 스플라이스? 그런 것도 없겠네. 네, 넘버 배열은 리드 올리 넘버 배열보다 기능이 많기 때문에 리드 올리 넘버 배열의 서브 타입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변경 가능한 배열을 리드 올리 배열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어디쯤 넘어가면 그걸 볼 수 있을까? 여기 있다. 네, 컨스트 A는 그냥 일반 배열, 그리고 B는 리드 올리 배열. 그 리드 올리 배열에는 일반 배열을 넣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반대로 일반 배열에다가 리드 올리 배열을 넣을 수는 없다. 변경 가능한 형식인 넘버에 할당할 수는 없습니다. 네, 반대는 불가능하다. 타입 단원문 없이 95페이지 중간에 리드 올리 접근 제어자를 제거할 수 있다면 리드 올리는 쓸모없을 것이므로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게 이치 맞습니다. 매개 변수를 리드 올리로 선언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타입스크립트는 매개 변수가 함수 내에서 변경이 일어나는지 체크합니다. 호출하는 쪽에서는 함수가 매개 변수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게 됩니다. 호출하는 쪽에서 함수에 리드 올리 배열을 매개 변수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타입스크립트에서도 마찬가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함수가 매개 변수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암묵적인 방법은 타입 체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컴파일러와 사람 모두에게 좋습니다. 앞 예제의 어레이 썸을 고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열을 변경하지 않으면 됩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되죠. 그렇죠. 배열에서 팝을 하지 않고 그냥 순회를 해서 다 더해라. 그럼 동작하겠지. 05로 하면은 얘는 되겠지 뭐. 요것 때문에 안 되지 뭐. 복사해야겠다. 나머지 애가 있어야 되네. 요거를 붙여놓고 또 출력하는 내용 여기 있다. 요거를 붙여놓고 잘 나오네. 만약 함수가 매개 변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리드 올리로 선언해야 합니다. 더 넓은 타입으로 호출할 수 있고 의도치 않은 변경은 방지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단점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굳이 찾아보자면 매개 변수가 리드 올리로 선언되지 않은 함수를 호출해야 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함수가 매개 변수를 변경하지 않고도 제어가 가능하다면 리드 올리로 선언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함수를 리드 올리로 만들면 그 함수를 호출하는 다른 함수도 모두 리드 올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명확히 하고 타입 안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라면 타입 선언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타입 단원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리드 올리를 사용하면 지역 변수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변경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 내 다양한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속된 행을 가져와서 빈줄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단락으로 나누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랑켄슈타인 뭐야? 프랑켄슈타인 없어? 더 모던 프로메테우스 바이 메리 셸리. 아, 이 내용이 없으면 어떡해. 에이, 이거, 이게 될까? 안 되네, 여기선. 되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되는 데를 가보겠습니다. 되는 데 가서 아무 글자나 만들어서
복사. 됐어. 네, 문자를 만들어 놨어. 연속된 행을 가져와서 빈 줄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단락을 나눈다. 이렇게 좀 줄을 좀 나눠 놓고 봅시다. 이렇게 대충 좀 나눠서 그 다음에 얘는 치고 중간에 좀 길게 나눠봤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다음처럼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parsed tagged text 라고 있는데 얘는 패러그래프 문단이 몇 개냐, 그리고 얘는 저장을 하면 얘가 줄이 바뀔 거거든요. 안 바뀌나? 아, 문자열이라서 못 바꾸는구나. 아무튼 내용을 보면 아무튼 코드를 좀 분석을 좀 해보고 갈까요? 라인들을 읽는다. 라인즈라는 게 스트링 문자열이 배열로 와야 돼. 걔를 반환값은 스트링 배열이야. 2차원 배열. 그리고 실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실행할 거냐. 앞에 소설을 입력으로 넣고 실행한다고? parse tagged text str. 지금 문자열은 줄이 바뀌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플릿으로 가야겠는데? 이래야 배열이 들어가겠죠?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06. 아, 또 맨날 이게 문제네. 출력하는 게 없기 때문에 출력을 해야겠다. 책에서는 배열이 3개인데 줄이 줄바꿈이 하나가 적나? 아, 여기서 한 번을 더 엔터를 쳐야지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3개가 나오나? 3개가 나왔다. 네, 내용을 지금 좀 분석을 해보면 라인즈가 지금 요 슬래시 n을 기준으로 라인즈 하나, 둘, 빈 거 하나,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잡혀 있을 텐데 거기서 라인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는 파라그래프를 더해라. 그러니까 빈 줄일 때는 파라그래프를 추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커런트 파라에다가 푸시를 해라. 라인을. 그리고 현재 add 파라그래프 내용을 보면 커런트 파라가 랭스가 있을 때는 파라그래프에다가 커런트 파라를 추가하고 랭스는 0으로 자, 최초에 갔을 때는 라인에 내용이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 푸시가 되겠죠, 라인이? 여기에 그럼 푸시가 됐어. 그 다음 줄도 라인에 내용이 있으니까 똑같은데 푸시가 돼. 커런트 파라에 푸시가 됐어. 그 다음 줄에서는 라인이 없으니까 add 파라그래프가 실행이 돼서 파라그래프스에 현재 있는 배열이 푸시가 됐어. 그러면은 요 3번째 줄에서는 어떻게 되는 형태로 예상이 되냐면 파라그래프스의 첫 번째 배열에 로렘 점점점 그 다음에 컨식테투르 점점점 이런 상태에서 add 파라그래프가 왔다라는 게 예상이 되죠. 그랬는데 다시 커런트 파라를 랭스를 0으로 바꿨으니까 요게 날라가겠네. 그죠? 요 3번째 줄에서 요 명령 때문에 기존에 푸시가 됐던 게 날아가는 거지. 참조니까 같은 게
같은 객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요 커런트 파라가 두 개가 동일하니까. 그렇게 돼서 날아가고 그 다음번에도 뭐가 이렇게 쭉쭉쭉 들어왔다가 다시 날아가고 또 쭉쭉쭉 들어왔다가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97페이지 밑에 보면 문제점은 별칭과 변경을 동시에 사용해서 발생했습니다. 별칭은 다음 행에서 발생합니다. 네, 푸시. 근데 커런트 파라의 내용이 삽입되지 않고 배열의 참조가 삽입되었습니다. 커런트 파라의 새 값을 채우거나 지운다면 동일한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파라그래프 요소에도 변경이 반영됩니다. 결국 다음 코드가 문제의 핵심이다. 여기 배열을 비움.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다. 같은 얘기네요. 요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됐네요. 파라그래프 단위로 짝짝 나눠서 맞죠? 근데 아무튼 요거는 우리 자바스크립트식 접근이고 보면 문제는 커런트 파라점 랭스를 수정하고 커런트 파라점 푸시를 호출하면 둘 다 커런트 파라 배열을 변경한다는 점입니다. 커런트 파라를 리드 올리로 선언하여 이런 동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커런트 파라를 여기를 여기서 줄이 바뀌었네? 뭐 상관없죠? 리드 올리로 만들어 놓읍시다. 그러면 여기서 푸시를 하려고 할 때 에러가 뜬다. 그리고 랭스를 바꾸려고 할 때 또 에러가 뜬다. 여기도 푸시를 하려고 할 때 또 에러가 뜬다. 커런트 파라를 넷으로 선언하고 변환이 없는 메소드를 사용함으로써 두 개의 오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할당. 그리고 요거는 여기는 어떻게 바꿔? 콘캣으로 그래서 라인을 꼭 배열을 묶어야 할까? 안 묶어도 될 텐데. 여기는 뭐가 없네요? 파라그래프 내용이 여기 어? 왜 없죠? 여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as 이렇게 해줄까? 그냥 되게끔 강제로 그냥 단원이라고 했죠? 단원 해서 되나 볼까? 안 되네. 단원도 아니고. 아무튼 넘어가면서 뭐 답을 줄 테니까 마지막 최종본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일단 계속 보죠. 푸시와 달리 콘캣은 원본을 수정하지 않고 세 배열을 반환합니다. 여기 콘캣 세 배열 여기다 이게 빠졌구나. 네. 이게 빠진 건 그렇다 치고 여기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아무튼 세 배열을 만듭니다. 선언부를 콘스트에서 렛으로 바꾸고 리드 올리를 추가함으로써 한쪽의 변경 가능성을 또 다른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커런트 파라 변수는 이제 가리키는 배열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지만 그 배열 자체는 변경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전히 파라그래프스에 대한 오류는 남아있습니다. 네, 여기 오류 남아있다라는 얘기 이제는 하네요. 이 오류를 바로잡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커런트 파라의 복사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복사본 처음에 제가 했던 방법이죠. 그러면 됐어. 커런트 파라는 리드 올리로 유지되지만 복사본은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류는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파라그래프를 리드 올리 스트링 배열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파라그래프스를 리드 올리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바꿔준다. 괄호를 묶어준다. 이 부분이 지금 커런트 파라가 들어올 자리니까. 근데 대신에 그럼 여기서 이러네. 앞에 코드는 동작하지만 parse 태그드 텍스트의 사용자에게는 조금 불친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음, 이 부분도 같이 바꿔야겠네. 이렇게. 이러면 되네. 네, 이러면 통과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서 그랬는데, 아무튼 이 코드는 동작은 하지만 파스트 태그드 텍스트 요거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환값이 리드 올리로 반환이 되니까 불친절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미 함수가 반환하는 값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다른 방법입니다. 배열의 리드 올리 속성을 제거하기 위해 단원문을 쓰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해결이 된 상태에서 요 부분까지 돌아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러면 되겠지. 바로 다음 문장에서 커런트 파라를 새 배열에 할당함으로 매우 공격적인 단원문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리드 올리는 얕게 쉘로우하게 동작한다는 것을 유의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미 리드 올리 스트링 배열을 봤습니다. 만약 객체에 리드 올리 배열이 있다면 그 객체 자체는 리드 올리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다음 거를 보면 알겠구나. 네, 데이트가, 네, 데이트를 리드 올리로 걸었는데, 이 데이트 자체가 객체니까, 그거의 배열이라고 해봐야, 이 배열은 리드 올리가 아니다. 이 얘기인가요? 거꾸로인가요? 아, 리드 올리 선언이 지금 배열에만 영향을 주고, 데이트에는 영향을 안 준다. 이 얘기인 것 같군요. 요소는 리드 올리가 아니다. 그래서 뉴 데이트를 만들어서 한 다음에 데이트에 푸시는 할 수 없는데 이 요소에 있는 데이트 자체에서 그 데이트 객체에다 영향을 주는 거는 괜찮다. 데이트는 리드 올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리드 올리를 선언할 수가 없네. 데이트에는 리드 올리가 안 되는구나. 네, 비슷한 경우가 100페이지 중간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리드올리의 사촌격이자 객체에 사용되는 리드올리 제너릭에도 해당됩니다. 네, 환호님이 아까 말씀하신 리드올리 제너릭이 이제 등장을 하네요. 여기 아우터에다가 객체에다가 리드올리로 만들었어. 네, 아우터가 넘어가면 그때는 요 인터페이스로 생긴 상태에서 리드올리를 지정을 해주니까 이너 프로퍼티는 리드 올리가 된다. 근데 그 안쪽까지 되는 건 아니다. 쉘로우하게만 되니까. 그래서 5점 이너를 직접 바꾸는 거는 안 되지만 5점 이너에 있는 x를 바꾸는 건 된다. 그리고 뭐 만약에 이런 게 있어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추가하는 건 안 되겠지. 리드 올리니까. 읽기만 허용하니까 추가하는 건 안 된다. 이게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이군요. 예, 중요한 점은 100페이지 맨 밑에 중요한 점은 리드 올리 접근 제어자는 이너에 적용되는 것이 X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는 깊은 리드 올리 타입이 기본으로 지원되지 않지만 제너릭을 만들면 깊은 리드 올리 타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너릭을 만들기 까다롭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TS Essentials에 있는 딥 리드 올리 제너릭을 사용하면 됩니다. 인덱스 시그니처에도 리드 올리를 쓸 수 있습니다. 읽기는 허용하되 쓰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덱스 시그니처에도 리드 올리를 쓸 수 있다. 제가 방금 쓰려고 했던 요거가 리드 올리가 먹힌 상태인 거죠. 그러면 처음에 쓸 때는 막 이렇게 써놔도 되는 거지. 근데 5.a를 바꾸려고 하면 에러가 나는 거지. 리드 올리니까.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다음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도 그냥 보죠. 같은 얘기죠. 인덱스 시그니처로 만들어 리드 올리로 선언을 했는데 이제 값을 추가를 하는 건 안 된다.
근데 처음부터 설정하는 거는 오케이. 괜찮죠? 아, 오늘 좋은데? 지금 새 아이템을 좀 빠르게 넘어갔는데 갑자기 또 18번에서 확 막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18이 좀 욕같지만 아이템 18까지 가고서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1시간 조금 지났는데 1시간 아직 안 지났구나. 시작을 좀 늦게 해가지고 18까지 볼게요. 네, 말씀 없으시면 오케이인 걸로 알고 갑니다. 매핑된 타입을 사용한 값을 동기화하기. 한 점 더 스캐터 플롯을 그리기 위한 UI 컴포넌트를 작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디스플레이와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몇 가지 다른 타입의 속성이 포함됩니다. 인터페이스 스캐터 프롭스. 네, 데이터에 XS, YS 넘버 배열 있고 X 레인지 넘버, Y 레인지 넘버, 컬러 스트링. 온 클릭은 XY 인덱스를 받아서 void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는다. 불필요한 작업을 피하기 위해서 102페이지. 필요할 때에만 차트를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나 디스플레이 속성이 변경되면 다시 그려야 하지만 이벤트 핸들러가 변경되면 다시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최적화는 리액트 컴포넌트에서는 일반적인 일인데 렌더링 할 때마다 이벤트 핸들러 프롭이 새 화살표 함수로 설정됩니다. 최적화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슈드 업데이트, 네, 슈드 컴포넌트 업데이트 그거네요. 프롭스 비교해서 네, 얕은 비교를 해서 바뀐 게 온클릭이 바뀐 게 아니면 그때는 true라고 해서 이제 요 애들이 바뀌었을 때만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온클릭은 어차피 맨날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게 익명함수다 보니까 매번 새로 선언돼서 매번 새로 만들어지니까 얘는 무시를 해라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제 내용에 키오브가 있네요. 키오브 스캐터 프롭스에 있는 키오브를 K로 잡아서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죠. 네. 걔를 포인으로 돌려서 올드 프롭스로부터 포인을 돌려서 비교를 하는 거지 뭐. 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103페이지 보수적 컨저버티브 접근법 또는 실패에 닫힌 페일 클로즈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이 접근법을 이용하면 차트가 정확하지만 너무 자주 그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최적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패에 열린 접근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슈더 업데이트 내용에서 네, 하나씩 일일이 비교하고 온클릭에 대해서는 비교를 하지 않는다. 이 코드는 차트를 불필요하게 다시 그리는 단점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트를 다시 그려야 할 경우에 누락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나오는 원칙 중 하나인 우선 망치지 말 것, first do not harm을 어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쓰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누락되는 일이 왜 생기죠, 여기서? 이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 안에 있는 값이 변경되는 건 변경 감지가 안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가? 근데 그거는 2번에서도 마찬가지잖아. 누락되는 경우가 여기서 왜 생기지? 네, 아무도 첨언을 안 해주시는 거 봐서는 똑같이 다 모르지, 에? 키가 추가됐을 경우에 누락된다?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때는 일일이 다 매번 대응을 해줘야지. 차트를 다시 그려야 할 경우에 누락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적이진 않죠. 이게 굉장히 버버스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속성이 추가될 때 직접 슈도 업데이트를 고치도록 하는 게 낫습니다. 이 내용을 주석으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스캐터 프롭스 해놓고 참고 여기에 속성을 추가하려면 슈도 업데이트를 고치세요. 아, 그 얘기네요. 환호님 얘기가 맞네요. 이게 책이 좀 뒷얘기를 보기 전에 말을 뒤를 봐야만 알 수 있게끔 하면은 이거 어쩌자는 거야 이거는. 네, 아무튼 그 얘기였습니다. 뒤를 보니까 이제 결국 그거였어요. 새로운 프로퍼티가 추가가 되면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때마다 여기에 일일이 대응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거를 지금 말을 이렇게 했어. 아무튼 이렇게 주석을 처리를 해놓으면 되겠지만 이건 역시 최선은 아니고 타임 체커가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타임 체커가 동작하도록 개선한 코드입니다. 핵심은 매핑된 타입과 객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required update라는 인터페이스 객체를 만들고 걔가 스캐터 프롭스에 있는 키 중에 하나를 잡게끔 해놓고 걔는 다 불리언이 되게끔, 그리고 트루 펄스 이런 걸로 해서 업데이트가 트루인 경우에 대해서 변경이 있으면 걔는 업데이트를 해라, 리턴 트루를 해라, 얘는 펄스니까 얘는 무시해라, 이런 걸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져다가 쓰겠다. 그럼 얘를 여기서 쓰고 있구나. 예, 이렇게 비교를 하고 나서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true일 때에 대해서만 리턴을 true 하게끔. 네. 네, k in key of scatter props는 타입 체커에게 requires update가 scatter props와 동일한 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쵸, 여기가 요거 때문에 요게 전부 여기 있는 내용이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고서 여기에 새로운 속성이 추가되면은 뭐 백그라운드 이런 게 추가가 되면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여기 밑줄이 쳐질 것이고, 그러니까 얘를 강제로 얘는 업데이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펄스로 하자 지정을 하면은 이제는 넘어가진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입니다. 네, 105페이지까지 그 얘기네요. 이런 방식은 오류를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속성을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꿔도 비슷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불리언 값을 가진 객체를 사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배열을 사용했다면 다음과 같은 코드가 됩니다. 배열을 사용했다면 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다뤘던 최적화 예제에서처럼 실패의 열린 방법을 선택할지 닫힌 방법을 선택할지 정해야 합니다. 매핑된 타입은 한 객체가 또 다른 객체와 정확히 같은 속성을 가지게 할 때 이상적입니다. 이번 예제처럼 매핑된 타입을 사용해 타입스크립트가 코드의 제약을 강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요게 매핑을 한 거네요. 키를 가져다가 매핑을 해서 강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요렇게. 그겁니다. 와, 2장 드디어 끝냈어. 와, 2장 진짜 길었다.